자, 이제 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우선 원이 있죠. 원이 있으면은 원에는 중심선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요 4분점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좀 그려 주시고요. 중심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얘를 선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기 전에 요거부터 수정 좀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거 지우세요. 요거 푸파 시키셨으면은 얘가 아마 이렇게 지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R 좀 지워주시고 이 R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조립이 안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오전에 요거 조립 안 되는 것 때문에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살려놨는데 원래는 이거 싹 지워야 되죠. 지우셔야 됩니다. 선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EX 기능 아시죠? EX. 자, EX 기능. EX 엔터. EX 엔터 하신 다음에 원 클릭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이 선을 클릭하시면 선이 이렇게 늘어나 이런 식으로. EX 원 클릭. 그 다음에 또 엔터 치고 클릭. EX 원 클릭 엔터 치고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선들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EX 기능. 활용해 주시고 우선요 요거 좀 마무리 좀 칩시다. 요거 우선 LEN 엔터 D 엔터 하셔가지고 숫자 5 집어넣은 다음에 이 중심선을 양쪽 끝을 이렇게 5mm씩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은 이렇게 중심선이 만들어지죠. 네 방향으로 선을 5mm씩 늘려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 두 개의 수직 수평선을 잡아가지고 나머지 총 그 세 군데죠. 세 군데의 원의 중심점에 이렇게 복사를 좀 해주세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중심선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공만은 하고 끝낼 거면은 굳이 이런 작업 안 해도 돼요. 도면을 굳이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설계에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가공하는 입장이면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지만 내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가공하는 사람한테 도면을 넘겨줄 경우에는 도면을 최대한 규격화 시켜서 아주 이쁘게 잘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인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가운데도 마찬가지 중심선 또 추가로 그려주시고 가운데도 얘가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가운데도 중심선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LEN 명령어 이용해서 마찬가지 5mm만큼 늘려주시고 여기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좀 이따가 여기 절단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절단을 할 건데 절단하지 말까요? 절단을 해도 애매하고 여기 원래 절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절단하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고 하죠. 아 이렇게 절단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절단을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절단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절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절단할 거예요. 이렇게 절단할 거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절단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그거를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공차 기입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공차 기입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 공차. 자, 일반 공차는 아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기입을 했고요. 일반 공차.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나눠서 공차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값 보게 되면 플러스 100분의 0.1이네. 플러스 0.1 공차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안 바뀌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이너스 공차가 있었죠. 마이너스 공차. 그래서 공차 값을 마이너스 공차로 바꿔서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건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 밑에 거는 그 축이 아니 구멍 공차죠. 구멍 플러스 0.1.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축 공차 외경 치수 그래서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공차를 표시하는데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거 말고 또 이렇게 기입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공차를요 숫자로 표기 안 하고 그냥 간략하게 뭐 70 뭐 G6 70 G6 아니면은 뭐 하나 더 있는데 70 H7 이런 공차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도면상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이런 것만 보다가 갑자기 이런 걸 보면은 또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뜻인지를 알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덜 힘들겠죠. 그래서 원래 이 관련된 자료가 제가 있는데 지금 급하게 갑자기 제가 이거 얘기를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가지고 하자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치수 공차 기호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요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여기 바로 나오네요. 치수 공차 기호 해가지고 여기 보면 구멍의 경우는 H7 축의 경우는 H6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자료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미지가 찾아보니까 요런 게 또 있대요. 보니까 이미지가 쭉 찾아보니까 요거 이런 것도 만드네. 역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도 똑똑해. 공차 찾기 프로그램을 본인이 만들었대. 세상에 하나뿐인 프로그램이래. 이런 거 다운받아가 쓰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H7과 치수를 넣었을 때 거기에 활용된 공차 값이 딱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단해. 이거 만약에 없으면은요, 제가 나중에 프린트가 드리겠지만 프린트물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칸에 그 값에 맞춰가지고 거기 위치에 맞는 칸에 가서 그 숫자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네요. 그래서 이런 게 이 H7이라는 게 이런 걸 묶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H7 0에서부터 마이너스 0, 2, 5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이 기호로 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기호만 집어넣으면 공차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알파벳 있잖아, 알파벳. 이 알파벳이 대문자냐 소문자냐 그걸 우선 판단하셔야 돼. 이게 중요해. 알파벳이 대문자냐 소문자냐 그걸 우선 구분을 좀 할 줄 아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G는 소문자죠. 그 다음에 H는 대문자예요. 대문자. 이게 우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G라는 거는요 주로 언제 쓰냐면 축 공차 적용할 때 써요. 주로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공차를 집어넣을 때는 무조건 소문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소문자 G6 또는 소문자 H6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소문자라는 건 축 공차 개념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대문자는 반대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공차가 어떻게 되는 구멍 공차에 적용되는 거예요. 즉 플러스 공차가 적용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70G6는 마이너스 공차고요. 70H7은 플러스 공차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숫자 있잖아요. 이 앞에 숫자가 커질수록 공차 값은 커져요. 그리고 이 앞에 숫자가 작아질수록 공차 값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70-0.1이면은 공차가 상당히 큰 편에 해당돼요. 공차가.
이게 상당히 큰 편에 해당되는 거고, 이 0.1 공차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다 100분의 7, 8, 많게는 100분의 7, 8, 적게는 100분의 1, 2, 그 정도 공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쓰는 게 이런 공차 기호다. 그래서 요거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간략하게 요것만 이해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는 도면 중에 가끔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뭐지? 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게 공차표다. 그래서 소문자는 마이너스 공차, 대문자는 플러스 공차,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기 안 하고 이렇게 문자화 시킨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해요. 왜냐, 뭐 예를 들어서 20 G6든 70 G6든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20 G6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02 이렇게 공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 찾아보면 20 G6는. 근데 이게 갑자기 120 G6가 됐다. 그러면 공차 값도 커져요. 그래서 이때는 공차가 0.1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숫자에 따라서 이 공차 값이 자동으로 막 변하거든요. 그러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고생하냐? 가공한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 가공한 사람은 이거를 보고 이걸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거예요. 서로 떠넘기기 방식인데, 떠넘기기. 설계자가 편하려면은 이 방식이 좋고, 가공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방식이 낫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누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주로 후발주자들, 가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희생을 하겠죠. 설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뭐 이런 걸 해주질 않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소문자와 대문자가 들어가는 공차 기호, 그거를 잊어먹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다가 치수 기입하다가 이거 정밀공차, 조립되는 공차인데, 예를 들어 여기 조립되는 공차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립되는 공차인데 공차 그 기입하는 게 좀 귀찮아. 그럴 때는 이제 머리를 쓰시면 된다는 거. 어떤 머리를 쓰시면 되냐? 그냥 기호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공차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52. 여기가 지금 조립되는 경계선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차를 따로 찾기 귀찮아. 그러면 그냥 여기다 H7 집어넣으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이 가공하시는 분이 직접 찾아다가 이 H7을 얼마의 공차 적용할 건지 그거를 이제 찾아서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하여튼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H7 공차도 못해요. 그죠? 우리는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0.1 이상 줘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뭐 0.5 날라가고 뭐 1mm 날라가고 그런 판에 0.1 주는 것 자체도 솔직히 무의미한데, 하여튼간 정밀하게 가공할 때는 이런 게 기호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갑시다. 우선 요거 있죠. 요거 좀 수정 좀 할게요. 수정 좀 하겠습니다. 우선 중심선을요, 여기 하나 추가로 그리셔야 돼요. 요거 연장 좀 할게요. 요 중심선을 요 선에 맞춰서 연장 좀 시켜줄게요. 길게. 이 선을 지었을 때 중심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선을 연결시키세요. 안쪽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LEN 엔터, D 엔터, 숫자 5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를 10mm만큼 늘려야지. 10mm만큼 늘려주세요.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얘랑 얘를 10mm만큼 늘려주시고, 정확하게 10mm 안 해도 돼요. 한 10mm 정도만 여유있게 늘려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색상을 하늘색으로 바꿔요. 이제 색상 하늘색으로 바꿔주시고, 왜냐면 얘는 좀 선의 굵기가 두꺼워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하늘색, 선 색깔을 하늘색 바꾸세요. 여기 특성에 가셔가지고, 자, 우선 라인 명령어 집어넣고 요 끝점 찍고 옆으로 직교 모드 키세요. 옆으로 5mm, 옆으로 5mm, 이쪽도 옆으로 5mm, 5mm씩 선을 겹치게끔 하세요.
요 사이 거리를 5mm씩 겹치게끔 하늘색으로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늘색의 선의 굵기가 얼마인지 아시죠? 하늘색 선의 굵기가 0.5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껍게 나와야 돼요. 여기가 얘보다 두껍게, 외양선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단을 한쪽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만 했는데, 이렇게 모양 따라 가는 거 있잖아요. 모양 따라 갈 때는 이 꺾이는 부분 있죠. 꺾이는 부분에도 이런 하늘색 선을 그려 주셔야 돼요. 하늘색 선을.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꺾이는 부분이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가로 방향, 세로 방향 5mm씩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 주시고, 이렇게 꺾이는 거죠. 1차 꺾임. 그 다음에 2차 꺾임은 위에 여기를 꺾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5mm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요렇게 절단을 했다는 걸 뜻하는 거야. 난 요런 식으로 절단을 했다. 그렇게 해서 도면상의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꺾이지 않으면 그냥 쭉 중심선을 표시하시면 되는데, 꺾이는 부분은 이렇게 진하게 기역자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자가 안 헷갈려요. 그런 식으로 모양을 내주시고, 이 QL, 자 QL 명령어 치시고요. QL 여기 끝나는 지점에 중간점 잡고 밑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얘는 외양선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외양선, 취소를 하셔도 되겠다. 취소를 해도 되고. 화살표 그리셨나요? 그리셨죠? 다 됐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A라는 글자 집어넣어야 돼. NT 명령어 집어넣고 A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글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무브로 대략 센터 좀 맞춰주시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반대쪽에도 갖다 또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이게 방향을 뜻하는 거야. 방향. 이 재료를 잘라가지고 재료를 잘라서 현재 이 화살표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물이 보이겠죠. 그거대로 이제 여기 밑에 딱 그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D 명령어를 많이 배우시지만, CAD 명령어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도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시험 보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투상도 그리는 거에 이제 올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입체도 그리는 거, 그 네 가지 그리는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그러면은 2D 그리는 건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여기 3D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업로드해서 여러분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3D 이제 모델링 하는 거 이제 배울 거예요. 유지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3D 모델링 작업하는 걸 이후에 이제 연결해서 배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단면도 그려야 돼. 단면도 그리시려면 우선 보조선 그리셔야 돼. 보조선은 XL, 그 다음에 V, XL 엔터, V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 무제한선을 이제 표시합니다. 그래서 XL 엔터, V 엔터, 수직 무제한선을 이용해서 우선 이런 경계선을 잡아주는 거죠. 경계선 잡아주고, 여기 기준되는 부분을 좀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되겠다고. 1차적으로 경계되는 부분만 다 찍어주세요. 찍어주고 수평선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평선 그려주시고. 우리 두께 몇 mm를 한다고 했죠? 아까 설계할 때? 아니, 두께, 전체 두께 23mm 한다고 했어요? 22mm 한다고 했어요? 23mm. 기억나요? 여기 아까 써놓은 거 있었는데 23mm, 그죠? 23mm 23mm를 할 거니까 옵셋 하셔가지고 23mm만큼 내리시면 돼요. 내려주시고 얘를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자를 때 경계선 이용하세요. 경계선 이용하시는 게 자를 때 훨씬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 깊이를 7mm 한다고 했죠? 깊이 7mm. 깊이 7mm 잊어먹으시면 안 돼. 깊이는 7mm. 깊이 7mm.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머리 쓸 것도 없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깊이는 7mm니까 7mm만큼 수평선 하나 내려주시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위에 절단된 면을 비교해 가면서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까이 붙일게요. 저는 여러분들 최대한 붙이세요. 이거 붙이셔야지 드래 깔려요. 자, 우선 여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다 사라지면은 여기 지금 드릴구멍이 보이겠죠. 그 드릴구멍이 보여야 되니까 엑셀 또는 라인 명령 직교 모드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야지. 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 자, 우리 드릴 몇 파이짜리 뚫는다고 했어요? 드릴 직경 9파이자. 우리가 설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캐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섬세하게 좀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캐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REC 명령을 이용해서 REC 명령어 우선 골뱅이 한 점 찍고 골뱅이 9, 콤마 한 30 정도에서는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직사각형 9, 콤마 한 30 정도 되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혹시 드릴 날각도 몇 도인지 아세요? 드릴 날각도, 우리가 이거 기계 공작 시간이 없어가지고 드릴 날각도 몇 도인지 아마 모르실 텐데. 자, 드릴 날각도 모를 땐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한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드릴 날각도는요,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우선 제도상에서는 120도로 표현을 해요. 제도상에서는. 근데 실제 현물이라고 하나요? 현물? 실물. 자, 실물은 118도예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가공회사에 취업했을 때 거기에 있는 공장장 또는 과장급들이 주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너 혹시 드릴 날각도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네 압니다. 90도요. 네 압니다. 60도요. 그러면 다 이제 그때서부터 야, 쟤 내보내. 쟤 엄청나게 갈궈가지고 회사 못 다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줍니다. 밑에 직원들한테.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죠. 천차타 이거죠. 근데 이제 118도라고 딱 얘기하면 좀 할 줄 아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너 그러면 드릴 좀 갈 줄 아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드릴 가는 게 뭐죠? 라고 이제 머리 극적이고 있으면 또 그때 또 말 나와요. 야, 쟤 네가 가르쳐라 하면서, 난 모르겠다 네가 가르쳐라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이쪽 계통에서 주로 쓰는 단어가 뭐가 있냐? 꼬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볼 거예요. 꼬마라고. 이게 이제 비속어 개념인데, 가공 쪽에서는 이제 꼬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신입사원을 두고 꼬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뭔 뜻이냐? 꼬마라는 게 이제 어린이라는 뜻이잖아. 어린이. 제대로 배우는 어린이. 그래서 이제 주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요즘 주식 초보를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공 쪽도 이제 어린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빗대어서 꼬마라고 하는데, 쉽게 해서 그거예요. 이제 어린이는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키워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맡아서 키워야 되거든요. 그럼 키운다는 거를, 키울 대상이라는 거를 이제 빗대어서 꼬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꼬마 둘이 들어왔다. 네가 맡아서 좀 해라. 키워라.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릴을 이제 갈 줄 안다라고 딱 해서 드릴 가는 걸 딱 보여줘요. 만약에 반대로,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급여가 인상이 될 거예요, 조만간. 그래서 이제 딱 급여 올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한 2달 열심히 일해주고, 아, 그만둬야겠습니다. 딴 데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왜 그만둬? 막 잡아요, 막. 아, 월급도 적고, 뭐, 투덜투덜 되면 알아서 20만 올려줄 테니까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하는 거거든. 원래 이쪽 계통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맨날 분량만 내는 사람이,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다 보면 가만히 있죠. 얼른 가봐리. 고생했다. 그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알고 계세요. 드릴은 되게 가공하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이제 118도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120도로 그릴게요. 그러면 60도로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대각선 60도. 그러면은 요 사이가 120도니까 한쪽 발 60도. 그러면 이쪽은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골뱅이 10 꺽쇠 30도. 이런 식으로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요 사이 각도가 30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30도. 그럼 반대쪽도 30도면 나머지는 이제 60도, 186도니까 110도 나오겠죠. 그럼 대체 목사하시고 MI 대체 목사하시고, 그래서 직교 개념으로 쭉 올리면 중심 잡죠. 이렇게 쪽에 잡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엔터. 그럼 이렇게 드릴이 완성된 거예요. 더 폭파시키신 다음에 폭파 X 엔터. 그 다음에 이거 싹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릴 설계 끝난 거예요. 2차원 드릴 설계.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깊이를 조절할 거예요. 깊이. 우리 지금 전 시간에는 드릴을 다 관통시켰잖아요. 관통. 근데 얘는 관통 안 시키고 드릴 깊이를 집어넣을 건데, 그냥 무작정 2mm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제품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안에 집어넣고, 우리가 가공 깊이 몇 mm죠? 여기 단차 깊이가 7mm였잖아요. 그죠? 7mm만큼 깎을 거면 얘가 요 끝점을 기준으로 얼마큼 더 들어가는지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동시킬 건데, 우리 예전에 조립하는 거 기억나요? 이거 조립? 이 조립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 선들 끊어져 있으니까 이 선들 묶으라고 했죠. 그럼 묶는 명령어 뭐예요? 블럭. 얘를 블럭으로 묶으세요. 색깔 달리하고, 색깔을 달리하시고 블럭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블럭이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B죠. B 엔터. WB 어제 알려드렸죠. 얘도 WB로 저장하셔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냥 B로 하세요. B. 얘는 뭐 WB까지는 아니고 B. B 엔터 치시게 되면 블럭 창이 뜰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릴 9로 저장, 이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객체를 싹 잡아서 엔터 한번 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게 묶이죠. 자, 묶이면은 얘를 여기다가 이제 슬슬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대략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략 집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거든요. 여기 기준을 요거를 조절해서 깊이, 전체적 깊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릴 깊이 값을 찾아내시면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멈출게요.